네, 그동안 상속에 관련된 내용을 쭉 설명드려 왔고요. 오늘에서는 그 정려에 대해서부터 간단히 좀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제가 그 세무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은퇴 설계 시험 과정에 상속과 이제 정려에 대한 한 차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부했는 내용이다 보니까 깊이는 좀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제 개념적인 거니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만한 그런 내용 수준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정려가 좀 어려운데요. 이번에는 그 정려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어렵지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정려는 행위나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결과가 나오면 다 정려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네, 정려는 완전 포괄주의고요. 즉, 또 현실적으로 어떻게 계약에 있어 주거나 줬다가 아니라 묵시적이라도 어떤 이득을 줬다면 정려로 보고 간접적으로 주거나 하여튼 사실상의 이익이 이전이 되어 있다면 다 정려로 보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는 사람을 기증자, 받는 사람 수증자라 그러고요. 네. 정려재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산 즉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비정려재산은 어떤 거냐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유정, 즉 사인정려, 유언대용신탁, 이건 상속재산이죠. 네, 정려가 아니라. 네, 그리고 취득, 운임, 무효에 따른 재산 등의 소유권의 환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래를 했는데 그게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서 무효 판정을 받았다. 이래서 다시 반환한다라든지 할 때에 그런 것들은 이제 정려를 안 보겠다는 뜻이죠.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 그게 판정이 났다면. 그 다음에 이제 정려받은 재산에서의 유류분 권리자에 대한 반환. 과거에 정리를 받았는데 이후에 상속이 일어나서 유류분 청구 소송이 들어와서 다시 정리받은 재산을 다시 뒤돌려줘야 될 때 이건 정려로 안 보는 게 또 당연한 것 같고요. 또 위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 내가 위자료를 받았다고 해서 정려세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자료라는 제도를 잘 이용해 가지고 조세 포탈의 목적이 보이면 과세하겠다라는 거죠. 좀 그렇잖아요. 위자료라는 게 성격에 여러 케이스에서 위자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협의 이혼 시에 분할하는 재산 말이죠. 이것도 당연히 내 재산 내가 가져가는 개념이니까 비정려로 보겠다. 그리고 이제 정려를 받은 재산을 다시 반환할 때는 이 또 정려재산으로 안 보겠다. 근데 이건 따로 뒷장에서 말씀드리겠는데 기간 한정이 있습니다. 또 물론 금전은 무조건 다 정려로 봅니다. 기간이고 뭐고 없이 주고받은 건 다 정려로 본다. 그리고 이제 상속이 일어나서 재산 이미 확정을 신고까지 했는데 또 재협의나 분할이 일어나서 그 특정 사유가 발생해서 다시 서로 주고받아야 될 때 이때 이제 정려로 안 보겠다 이런 재산은 이것도 당연한 이야기 같습니다. 자, 정려재산 반환, 금전은 무조건 정려고요. 금전이 아닌 재산일 때 반환은 이렇게 기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즉, 정려는 법정 신고 기간이 3개월이거든요. 이 3개월이라는 게 정려받은 날로부터 그 받은 달의 마지막 날, 만약 1월 1일 정려를 받았다면 1월 31일 마지막 날, 그날 기준으로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총 4개월 정도 될 수도 있겠죠. 정려를 언제 받았냐에 따라서. 어쨌든, 정려 신고기한 내에, 정려를 했거나 또 다시 반환 정려는 둘 다 비과세를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정려 신고 기간이 끝나고 나서 또 3개월 이내에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럼 당초 정려했는 거는 정려로 보겠다는 뜻이고요.
반환 정려에 대해서는 정려를 보지 않고 세금도 안 때리겠다 이런 뜻이고, 자 3개월이 또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려가 일어나고 그때 6개월 이상 지난 상태죠. 그러면 둘 다 당초 정려뿐만 아니라 반환도 둘 다 정려를 보고 과세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정려세 과세 대상에 다시 보면요. 조금 추상적인 이야기지만 무상으로 이전받은 모든 재산이나 또 이익들 당 정려로 보겠고,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주거나 또 높은 대가를 받고 발생한 이익, 또 재산 취득 후 그 재산 가치가 갑자기 증가했을 때 이게 이제 시가와 대가 차익이 30% 이상 난다든지 또 그 절대 금액이 3억 이상일 때는 정려로 보겠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이제 정려 애매한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려 예시 규정, 정려 추정, 정려 의제 규정을 따로 두고서 이제 재산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뒷장에서 간단히 보겠는데요. 이 부분은 쉽지 않은 이야기라서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 보시죠. 정려세 과세에 대해서 정려 예시 규정을 보시면 요거는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채무 면제해줘도 이 정려로 보고, 뭐 무상으로 대출해줬다든지 부동산을 또 네가 이거 살아라, 그래서 부모님 집에 자식이 와 네가 그냥 무료로 살아라, 이것도 정려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합장, 합병, 정자, 감자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이익을 만들면 다 정려로 보겠다라는 게. 그런데 그나마 정려 예시 규정은 좀 그 이해하기가 어느 정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려 추정 규정은 특수관계인, 즉 가족 간이 특수관계인이라 볼 수 있겠죠. 이게 더 양도한 재산 정려 추정으로 보겠다. 또 제3자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게끔 해서 우회 양도라든지 재산 취득을 위한 어떤 자금들을 줬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정려 추정 규정에서 정려 추정으로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정려 의제 규정은 좀 어렵습니다. 신탁 자산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한 책에도 뭐 자세히 설명은 안 돼 있고 봐도 솔직히 좀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정려 의제 규정으로서 명예 신탁이나 즉 법인 간의 어떤 거래, 네. 자, 정려란 유무형 재산으로 재산 가치를 정대했을 때는 다 정려로 포괄적으로 보겠다라는 거고요. 아까 금전 제외한 정려 재산이 반환일 때도 기간에 따라서 신고기간 내는 비과세 둘 다 3개월 내는 다시 이제 반환만 비과세하고 그 6개월이 지났을 때는 모두 과세하겠다. 그리고 정려세 대상으로는 현저한 차이 무상으로 준 거이 뭐 상식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가치가 급증했을 때 30%, 3억 정도는 더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기타 정려 예시, 정려 추정, 정려 의제 이런 것들이 규정들이 있어요. 그런 거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측 사진은 남산 타워 사진인데요. 지금 빨갛게 조명이 됐죠. 이때 서울 공기가 가장 안 좋을 때 빨간색이 나고요. 가장 좋을 때는 파란색을 띱니다. 그 사이에 또 초록색, 또 노란색,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가게 되어 있죠. 가장 공기가 안 좋을 때 제가 올라갔어요. 그 야경 보려고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네, 참고하십시오.